안녕하세요, 도자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과 최근에 산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책은 이렇게 종이 책상에 쌌는데요. 책 제목은 셰익스피어 역사극 중에서 헨리 6세 제1, 2, 3부, 리처드 3세, 헨리 8세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동서문화사에서 나왔고요. 이 책에서 리처드 3세랑 헨리 6세가 읽고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요. 헨리 6세랑 리처드 3세는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영국 역사 중에 장미 전쟁이 있잖아요. 장미 전쟁은 요크 가문이랑 랭커스터 가문이 왕위를 두고 다투는 전쟁인데요. 요크 가문의 문장에 흰 장미가 있고 랭커스터 가문의 문장에 붉은 장미가 있어서 장미 전쟁이라고 해요. 그래서 헨리 6세는 랭커스터 가문 쪽이고 리처드 3세는 요크 가문 쪽인데, 헨리 6세는 9개월인가? 생후 9개월의 왕위에 올라서 이렇게 좀 유약한 왕으로 그려지는데, 그 헨리 6세의 왕위를 찬탈을 하기 위해서 리처드 3세의 아버지인 리처드예요. 똑같이 이름이. 리처드가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막 복잡하게 일어나다가 결국에 리처드의 아들인 에드워드가 왕위에 올라요. 그 에드워드는 리처드 3세의 형인데, 리처드 3세가 그 자기의 형인 에드워드의 아들이 또 있어요. 에드워드의 아들이 또 왕위에 오르는데, 그러니까 자기 조카죠. 결국에 리처드 3세가 자기 조카의 왕위를 찬탈을 하고 왕이 되는데, 왕이 된 지 2년 만에 다시 또 내전이 일어나서 전투 중에서 사망을 하고, 결국에 장미 전쟁은 헨리 6세가 속했던 랭커스터 가문에 또 헨리가 있어요. 이름이 엄청나게 같은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 헨리 7세가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리처드 3세는 전투에서 사망하고 헨리 7세가 즉위를 하면서 장미 전쟁은 그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역사이고요. 그래서 저 이런 엄청나게 복잡한 내전과 왕위를 둘러싼 찬탈, 그리고 숙부가 조카의 왕위를 찬탈하는 이런 역사가, 제가 좋아하는 푸시킨의 희곡 중에 보리스 고두노프가 있어요. 그거랑 비슷해가지고 저는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헨리 6세랑 리처드 3세 이야기를 읽은 까닭은 만화 중에서 장미왕의 장례의 행렬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그 만화가 헨리 6세와 리처드 3세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궁금해서 읽어봤는데, 그 만화 속에서 나오는 중요한 대사들이 셰익스피어 희곡에도 들어있어서 그 만화를 그린 작가님이 정말 이 헨리 6세와 리처드 3세 희곡을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감탄을 하면서 재미있게 읽은 책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책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헨리 8세는 영화 천일의 스캔들 아시죠? 거기서 나오는 앤블린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개인적으로는 리처드 3세가 제일 재밌고, 그 다음에 헨리 6세 3부, 그래서 헨리 6세 제1부에는 잔다르크도 나오고 그래요. 재미있는 역사극이고요. 그래서 이 앞에도 역사극 첫 번째 묶어놓은 시리즈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기회가 되면 꼭 읽어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책이었고요. 두 번째 책은 가즈이 모토지로의 단편선 벚꽃나무 아래 시체가 묻혀 있다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책은 아직 6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감히 올해의 책이라고 뽑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올해의 책으로 뽑은 거는 디나 루비나의 토요일에 눈이 내리면 이라는 단편선인데요. 역시 이번 해에도 가즈이 모토지로의 단편선 벚꽃나무 아래를 뽑았네요. 가즈이 모토지로 작가는 일본 작가인데요. 그 폐병을 앓아가지고 한 30세 초반의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폐병에 작가 본인이 시달렸기 때문에 그런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책의 첫 번째로 실린 단편이 태평스러운 환자인데요. 이 태평스러운 환자가 폐병에 걸린 요시다라는 남자의 이야기인데, 이 단편이 제일 재밌었어요. 그래서 폐병에 걸려서 주위 사람들이 이상한 민간요법을 들고 와서 이거를 먹어봐라, 속는 치고 먹어봐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송사리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목매달아서 죽은 사람이 목맨 밧줄을 먹어보라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목매서 죽은 밧줄을 얻게 된 계기를 따져보니, 어떤 남자가 역시 병에 걸려가지고 가난해서 집세도 내지 못하고 결국 목을 매달아서 죽었는데, 막 빚을 진 곳이 있었어요. 그 죽은 남자가. 그래서 그 빚을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그 남자가 죽고 나서 빚을 조금이라도 얻으려고 그 남자의 집에 찾아왔는데 그 남자의 가족적으로 막 나눠서 가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값이 많이 나가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그 남자가 목매달아서 죽은 밧줄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밧줄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그 남자의 죽은 남자의 빚을 갚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그 밧줄에 얽혀 있는데 사람이 아프면은 마음이 모나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의 모난 마음을 잘 묘사를 했고 그러면서도 타인을 그 모난 마음을 가지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모난 마음이 불퉁불퉁 일상에 반영되는 그런 약간 아련하기도 하고 때때로 귀엽기도 한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고 저도 어렸을 때 폐병까지는 아니어도 기관지염 때문에 좀 고생을 했는데 그때 저도 민간요법을 부모님이 들고 와서 민간요법에 해당하는 걸 먹은 기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랑 아카시아 꿀이 기관지에 좋다고 해서 은행을 아카시아 꿀에 찍어 먹은 좀 기억이 있는데 그런 기억들 때문에 이 책에 좀 더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죠. 벚꽃나무 아래 시체가 묻혀 있다. 이런 제목인데 벚꽃나무 아래라는 단편이 여기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벚꽃나무 아래에 시체가 묻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평소에는 꽃놀이를 즐기지 않았는데 그 밑에 시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는 꽃놀이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좀 아이러니하면서 약간 개인적으로 공감이 가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 모토지로 단편이 너무 좋고 제가 또 이 단편을 읽을 즈음에 식도염으로 고생을 해서 아파가지고 더욱더 공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 모토지로 전집을 샀습니다. 하나는 레몬이고 하나는 세야마 이야기라는 2권짜리 전집인데요. 레몬도 귀여운 이야기예요. 이것도 좀 가지 모토지로 단편 중에서 유명한 단편인데 일본 원서를 보시면 이 레몬을 표지에 활용한 귀여운 책들이 있어요. 문고본 중에서. 그래서 레몬도 역시 약간 좀 사람의 살짝 모난 마음? 그러면서도 그 모난 마음을 귀엽게 표현한 그런 단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의 책이 될 것 같은 가지 모토지로의 단편입니다. 그 다음에는 최근에 산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 보리스 사빈코프의 창백한 말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보리스 사빈코프는 좀 혁명, 그 중에서도 테러 활동을 한 러시아 혁명가로 알고 있는데요. 이 보리스 사빈코프의 책을 바탕으로 한 영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창백한 말은 올해 다시 재출간이 되었는데 이전까지는 품절이 돼가지고 절판이 되어서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올해 막 다시 복간이 되어서 저도 막 사고 싶던 차에 다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최근에 저주토끼로 유명한 정보라 작가님께서 번역을 하신 책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구매를 한 책은 토텐타츠와 바도모리라는 대우학술 총서에 의한 책이에요. 토텐탄츠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죽음의 춤이에요. 해골 모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사람들이 춤을 추는 도상이 중세 유럽에서 많이 발견이 되죠. 그래서 저도 좀 궁금했어요. 왜 이런 토텐탄츠, 죽음의 춤이 이런 도상이 유럽에 많이 있을까 궁금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독일의 북쪽에 있는 리벡이라는 도시에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교회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교회에 토텐탄츠 스테인 글라스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렇게 해골 모양의 사람들이 춤을 추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게 엄청 인상 깊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독일의 북해를 보러 갔다가 리벡이란 도시에 간 거라서 크게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잠깐 사진만 찍고 지나갔는데 이 책에 차례를 보니까 토텐탄츠 출연 장소 중에 리베크 토텐탄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장소구나, 토텐탄츠에서 중요한 장소구나 라는 걸 알았고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서 유럽에 이런 토텐탄츠라는 도상이 생겼고 죽음의 춤이 원형이 과연 무엇인지. 그래서 학술서라서 좀 천천히 읽어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이왕 샀으니까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읽은 책이랑 산 책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마도 올해의 책이 될 벚꽃나무 아래라는 단편선을 읽게 되어서 큰 수확을 거두었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벼르고 벼르던 책도 구매를 할 수 있어서 좋은 한 주였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